혹시 남편이 회사 경비야? 한낮의 판교 테크노밸리, 대형 사옥 로비, 요가를 마치고 손에는 장조림, 갓김치, 명란젓까지 정성껏 담은 반찬 봉투를 든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평범해 보이는 54세 주부였죠. 그런데 오랜만에 마주친 고등학교 동창들의 시선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옷차림 뭐야? 도시락 배달 왔나 보네. 웃음 섞인 목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의 공기는 곧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요가를 마치고 나오니 가을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이 담긴 보자기 봉투가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정성껏 담근 장조림과 갓김치, 그리고 하민이가 좋아하는 명란젓까지. 어제부터 장을 보고 준비해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사모님, 오늘도 열심히 하셨네요. 요가원 선생님의 인사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어요. 그저 평범한 주부일 뿐인데 차에 올라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어요. 하민이 회사 앞에 도착하자 가슴이 설렜어요. 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푸드월드 로고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남편이 이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이 가끔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냉방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평소처럼 편한 티셔츠에 린넨 바지, 그리고 단정한 스니커즈를 신은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반찬 봉투를 양손에 들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이서연 맞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돌리니 20년도 더 된 기억 속의 얼굴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소연, 지수, 민정.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었어요. 어머, 정말 서연이 맞네. 소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형광등 아래서 번쩍였어요. 순간적으로 반가움이 밀려왔어요. 입꼬리가 자연스레 올라갔어요. 소연아, 지수야, 민정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서 만나다니.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제 손에 반찬 봉투로 그리고 소박한 옷차림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비틀어졌고 민정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서연아,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수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대답하려는 찰나, 소연이 민정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작게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호흡이 가빠졌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 옷차림은 뭐야? 여기 무슨 일로 왔어? 민정이 눈썹을 살짝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묻어났어요. 응?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반찬 봉투를 든 제 손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소연이 작게 속삭였어요. 혹시 남편이 여기 경비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삼켰어요. 그 순간 제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세 사람은 이미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배달 일이 많이 늘었대. 음식 배달도 이제 중년 여성들이 하나 봐. 지수가 소연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어요. 손에 든 반찬 봉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뱃속이 뒤틀렸고 얼굴에 열이 올랐어요.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배달부, 경비의 아내. 갑자기 이 공간이 너무 넓게, 그리고 동시에 너무 좁게 느껴졌어요. 민정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우리 셋은 남편들 사업 미팅 때문에 왔어. 지수 남편은 SK 임원이고 소연이 남편은 삼성전자 상무야. 내 남편은 현대차 이사고. 그녀의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마치 가시 돋친 말들이 제 피부를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들은 제 반응을 즐기는 듯 했어요. 서연아,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남편은 뭐 하는데? 소연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관심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대답하려는 순간 지수가 끼어들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 봉투는 뭐야? 혹시 반찬 배달?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다시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귀를 찔렀어요.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 반찬이야. 겨우 말을 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어머, 진짜 반찬 배달이었어?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놀란 표정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소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요즘 반찬 가게도 많이 생겼다더니. 서연아, 힘들겠다. 우리가 주문 좀 해줄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상처를 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어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값비싼 명품 가방과 옷, 번쩍이는 보석들. 순간 제 소박한 옷차림이 부끄러워졌어요. 난 배달부가 아니야.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러나 제 목소리는 로비의 소음에 묻혀버렸어요. 지수가 민정에게 속삭였어요. 저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야.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분노, 수치심, 서러움이 한데 뒤엉켰어요. 손끝이 떨렸고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서연 사모님. 세 사람의 시선이 제 뒤로 향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푸드월드의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모님, 오늘도 반찬 가져오셨네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들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입술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그저 반찬 봉투를 꼭 쥐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오늘 특별히 임원들과 함께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소연의 입이 작게 벌어졌고 지수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민정은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직원이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사모님, 오늘도 장조림 가져오셨나요?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임원들에게 자랑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의 시선이 제 손에 든 반찬 봉투로 향했어요.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조롱이 아닌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세상이 뒤집어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인사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도 건강해 보이세요. 사모님, 지난번 갓김치 정말 맛있었습니다. 로비에 서 있던 다른 직원들도 저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갑자기 제가 로비의 중심이 된 듯 했어요. 직원들의 존경, 어린 시선, 공손한 인사, 그리고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아, 너 혹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정하민이었어요.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 어린 태도가 한눈에 보였어요. 하민이 저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어요. 여보, 왔구나. 그가 다가오자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그의 존재감이 로비 전체를 채웠어요. 하민이 제게 다가와 반찬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다니. 고마워.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민은 뒤따라온 임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내가 직접 담근 반찬으로 점심을 함께해요.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모님의 요리 솜씨는 이미 회사에서 유명합니다. 그들의 존경 어린 태도와 말투에 어색함이 밀려왔어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소연, 지수, 민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니 더욱 그랬어요. 하민이 문득 세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 혹시 서연이 친구분들인가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하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하민입니다. 푸드월드 대표이사죠.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마치 피가 빠져나간 듯 했어요. 지수의 손이 떨렸고 민정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소연은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푸드월드라면 그 유명한 식품 대기업. 지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오늘도 반찬을 직접 만들어 왔네요. 아내의 손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사실 우리 회사의 여러 히트 상품이 아내의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민의 시선은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 시선이 제게 닿자 온몸에 힘이 돌아왔어요. 주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모님의 장조림 레시피로 만든 제품이 지난달 판매 1위였습니다. 사모님의 갓김치는 정말 예술입니다. 그 순간 제가 아까까지 느꼈던 수치심과 당혹감이 사라졌어요. 대신 따뜻한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어요. 제 정체성이, 제 존재 가치가 다시 단단히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소연, 지수, 민정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롱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고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내면에서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되갚아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아까 그들이 던진 모욕적인 말들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었어요. 이제 어떤 기분이야? 누가 배달부래?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어요.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들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땅으로 꺼지고 싶어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복수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들처럼 누군가를 깎아내린다면 저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뜨거운 분노가 가슴 속에서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대신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소연아, 지수야, 민정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지만 거만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함께 식사라도 할까? 하민이가 준비한 자리에 같이 가자. 그들의 눈이 커졌어요.
소연의 입이 작게 벌어졌고 지수는 어색하게 웃으려 했어요. 민정은 여전히 당혹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민이 놀란 듯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오늘은 임원회의가 있어서 제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에요. 잠시만이라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민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모두 임원 식당으로 올라가시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아니야, 서연아. 우리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쉽네. 다음에 꼭 시간 내서 만나자. 그 순간 소연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어요. 그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고 하민을 발견하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 대표님, 그가 빠르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미팅 준비가 다 됐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남편은 소연을 발견하고 놀란 듯 물었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해? 소연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서. 소연의 남편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혹시 소연이 친구분이신가요? 하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이서연 사모님이죠. 그 말에 소연의 남편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아, 사모님이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삼성전자 김준호입니다. 이어서 지수와 민정의 남편들도 로비에 들어섰어요. 그들 역시 하민을 발견하자 공손하게 인사했고, 제가 하민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SK 이태원입니다. 사모님, 현대자동차 박민수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연, 지수, 민정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특히 자신들의 남편들이 제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어떤 뽐냄도 우월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온한 미소였어요. 하민이 말했어요. 자, 모두 올라가시죠. 오늘은 특별히 아내가 준비한 반찬으로 식사를 함께해요. 임원들과 새 남편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존경 어린 태도와 공손함이 로비에 가득했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연아,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저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모두 착각할 수 있는 거야. 민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무례했어. 용서해줘. 가슴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복수심이나 우월감이 아닌 평온함과 이해가 제 마음을 채웠어요.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되갚으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임원 식당으로 향했어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위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임원 식당은 채광이 좋은 공간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판교의 전경이 펼쳐졌고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어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하민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직원들이 반찬 봉투를 받아 부엌으로 향했어요. 얼마 후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장조림, 갓김치, 명란젓, 그리고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다른 반찬들까지 정갈하게 놓인 그릇들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하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의 손맛을 한번 보세요. 이 장조림은
우리 회사의 프리미엄 장조림 제품의 원형이 된 레시피입니다. 세 쌍의 부부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소연, 지수, 민정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남편들은 반대로 매우 열정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어요. 사모님의 요리 솜씨가 이렇게 훌륭하실 줄 몰랐습니다. 지수의 남편 이태원이 말했어요. 정 대표님께서 항상 자랑하시더니 그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민정의 남편 박민수가 장조림을 맛보고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예술입니다, 사모님. 우리 현대 구내식당에도 이런 반찬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미는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반면 소연, 지수, 민정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특히 그들의 남편들이 저를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자 더욱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아까 로비에서 저를 조롱하던 그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작은 의자에 움츠러든 모습이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민과 새 남편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눴어요. 푸드월드의 성공 스토리, 앞으로의 사업 계획,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까지. 그 대화 속에서 하민의 리더십과 비전이 빛났어요. 정 대표님, 다음 달 MZ세대 타겟 신제품 라인업이 정말 기대됩니다. 소연의 남편이 말했어요. 하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그 아이디어도 아내에게서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늘 트렌드를 잘 파악하죠.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소연, 지수, 민정의 눈에는 이제 충격과 함께 부러움이 스쳤어요. 그들이 상상했던 제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던 것이에요. 민정의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사모님, 혹시 푸드월드의 신제품 개발에도 참여하시나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하민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아내는 우리 회사의 비공식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가정식 반찬 라인의 레시피는 대부분 아내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죠. 작년에 히트했던 엄마의 정성 시리즈는 전적으로 아내의 공입니다. 소연, 지수, 민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특히 지수의 표정이 가장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아까 로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를 무시했던 것은 그녀였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하민의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하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긴급한 전화가 와서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계속 즐겁게 하세요. 아내가 잘 대접해 드릴 겁니다. 하민이 떠나자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소연, 지수, 민정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들의 남편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각자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이제 테이블에는 저와 세 친구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판교의 전경이 눈부셨어요. 고층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 아래로 작은 차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지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를 완전히 오해했어. 네가 이런 위치에 있을 줄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이런 위치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제 남편의 직위와 사회적 지위였어요.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며 말했어요. 너의 남편이 이런 큰 기업의 대표인 줄 몰랐어. 우리가 정말 신뢰했어.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었어요.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닌 하민의 지위에 대한 사과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제가 아닌 푸드월드 대표 부인이라는 타이틀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과 같은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는 없었어요. 제 행복은 타이틀이나 지위가 아닌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데서 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속의 불씨가 조용히 꺼져갔어요. 대신 평온함과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괜찮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 모두 때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곤 하잖아. 그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놀랍게 변했어요. 그들은 제 분노나 비난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대신 이해와 용서를 받자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넌 정말 달라졌네. 예전에 소심하고 조용한 서연이가 아니야. 지수가 덧붙였어요. 맞아. 넌 정말 당당해졌어. 그리고 아름다워졌어. 그들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들이 보는 변화는 외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변화는 내면에서 왔어요. 자신감, 평온함,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변화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을 햇살이 더 깊어진 오후, 판교 자택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서 있었어요. 소연, 지수, 민정. 그들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소연이 말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아니야, 들어와. 마침 차 마시고 있었어. 정원으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직접 가꾼 허브들이 향기를 내뿜었고 작은 연못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와, 여기 정말 아름답다. 민정이 감탄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티테이블에 앉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우리가 정말 미안해. 지난번에 너무 무례했어. 소연이 이어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얼마나 얕은 사람들이었는지.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우리가 너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그들의 말에는 하민의 지위나 회사 이야기가 없었어요. 오직 저와 그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상처 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함만이 있었어요. 괜찮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도 너희를 만났을 때 많이 긴장했어. 고등학교 때처럼 내가 여전히 너희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질까봐. 그 말에 세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소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서연아, 네가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기억나? 고등학교 때 나는 항상 뒤에서 조용히 있었잖아. 너희는 늘 인기 많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빛나는 존재였어. 나는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 지수의 눈에 깨달음이 스쳤어요. 서연아, 우리는 몰랐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민정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서연아,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네게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 기억 속으로 돌아갔어요. 교실 뒤편에서 홀로 앉아있던 고등학생 시절.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리던 순간들. 소연, 지수, 민정이 화려하게 빛나던 모습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잖아. 소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서연아, 넌 정말 대단해. 그날 네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였다면 절대 그렇게 품위 있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야.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네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넌 그저 미소 지었어. 민정이 덧붙였어요.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이었어. 네 품위와 너그러움이. 그들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복수나 분노가 아닌 이해와 용서의 길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겠지. 대화가 이어지며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삶, 제 삶,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기쁨과 슬픔들. 점차 어색함이 사라지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졌어요. 소연이 문득 물었어요. 서연아, 네 비결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지?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햇살이 차잔에 반사되어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비결? 글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마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겠지. 타인의 인정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다. 그 말에 세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항상 남편 직위 자랑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데 그게 정말 공허해.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항상 치장하고 꾸미는데 시간을 쏟지만 거울 속 내 눈은 늘 외로워 보여.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서연아, 네가 부럽다. 진짜 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여정 중이었어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고 모두가 상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제안했어요. 이번엔 진짜 우리 모습으로. 그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표정이었어요.